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금 쫓아내려고 해요. 이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즉각 사퇴해라. 이러면서 막 성명서 내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국회 가방위에 민주당, 조국당 위원 일동이 여기 이준석은 빠졌네. 여기 보면은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정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혜민, 민주당과 조국당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 가방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해라. 무슨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데 고성국 TV 나가서 뭐라고 했다. 뭐 이 내용을 보면은 고성국 TV에 나갔는데 여기에 펜앤마이크하고 고성국 TV에 나갔는데 가짜 좌파들과 싸울 전사가 필요하다. 이게 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됩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가짜 좌파들하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정치 중립 위반이죠? 좌파들은 있죠. 근데 가짜 좌파들, 사이비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사이비들하고는. 사이비가 설치면 나라가 가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사이비들하고 싸우자 했는데 그게 뭐가 정치 중립 위반이죠? 또 보면 유튜브 방송에서 야당에 대한 적대와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담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건 너무 두루뭉술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또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보도 지침을 전달하는 등. 내란 보도 지침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내란죄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형사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할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란 수괴라고 한다든지 내란죄라고 확정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12.3 계엄 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직 내란죄고 확정된 거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러니까 12.3 계엄 사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드라이한 개념 규정이죠. 근데 12.3 계엄 사태라고 했다고 내란죄라고 안 했다고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공무원 정치 중립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이지. 광주광역시장 강기정이 국민의 뜻 윤석열 즉각하면 야 강기정 시장 정치적 중립 위반이네.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고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하네. 저 사람 저거 시장 그만둬야 되겠구만. 또 중간에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내란 수괴 즉시 파면. 내란 수괴? 아직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 수괴라고 규정을 짓지? 그것도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저기 김영로 전라남도 도지사 내란 수괴 윤석열 즉시 파면. 이런 게 정치 중립 위반이지. 이런 게 정치 중립 위반이지. 어떻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기 나가서 뭐 방송하면 출연해가지고 뭐 가짜 좌파들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 이거 했는데 이게 정치 중립 위반이면 이거는 뭔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천지 대사건이지. 저 사람들 도지사 시장 자리 다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왜 이런 사람들은 문제 안 삼죠? 자기 편이니까 내로남불이네. 지들 편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다 봐주고 상대방 편은 조금만 있으면 막 먼지 탈탈 털어가지고 조져대는 게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내로남불. 이런 게 정치 중립 위반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런 게 정치 중립 위반이지.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대법원에서 오늘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판결이 났어요. 무슨 소리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번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탄핵 소추가 된 사유는 뭐냐면 그거였죠. 그 당시에 자기가 방통위원장 되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MBC 박문진 이사들, KBS 이사들 다 바꿨습니다. 특히 MBC 박문진 이사들을 6명을 다 바꿨어요. 바꿀 수 있죠. 위원장 이진숙, 부위원장 김태규, 안건 올려서 방망이 뚫려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지금 MBC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저 권태선 이사장 체제. 권태선이가 언제 권태선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 초기 때 KBS 고대영 사장 쫓아낼 때 KBS 이사였습니다. 권태선이. KBS에서 이사하고 MBC 가서 또 이사장을 한 거예요. 이 자들은 완전히 방송 미디어 업계에 그냥 마당발들입니다. 사실은. 아니 문재인 정권 끝난 지가 지금 벌써 2년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MBC 이사장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임기가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또. 본인들이 임기가 끝났으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지. 방통위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근데 이걸 서울행정법원이 또 받아줬어. 그게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오늘 이 결정을 낸 겁니다. 무슨 소리냐. 박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새로 뽑힌 박문진 이사들을 들어오면 안 된다. 아휴, 이거 진짜. 그랬더니 이 권태선이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대법원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한마디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파렴치하고 염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지들 임기가 끝났으면은 조용히 사라져야지. 그리고 권태선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사장 할 때 MBC 안에는 엄청난 노동 탄압, 노조원 차별, 또 회사의 뭐 횡령에 준하는 그런 사건들, 배임에 준하는 사건들, 미국에 무슨 리조트 투자가 100억 날리고, 메이저리그 야구 뭐 한다고 또 돈 날리고, 뭐 어디 지방 MBC는 또 무슨 뭐 출자를 뭘 해가지고 또 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국민감사까지 청구됐어요. 근데 이사장은 뭐 하고 있었지? MBC 경영진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권태선 이사장은 뭐 했지? 먹고 놀았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권태선이. 그런데 안 나가려고 가처분 신청돼가지고 지금 민주당 추천으로 돼 있던 권태선 포함해서 6명이 지금 딱 붙어 앉아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이거는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MBC를 친민주당 스피커, 친민노총 확성기로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대한민국 좌익 세력들의 문화 전쟁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래서 한 번씩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3년 전입니까? 민노총 출신 사장 퇴진운동 하다가 제가 해고됐잖아요. 그때 안 내보냈으면 KBS 어쩔 뻔했냐고. 그러면 MBC 같은 게 지금 하나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찔하면서 저는 뭐 비록 해고됐지만 퇴진운동은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MBC는 문재인 때 들어온, 문재인 때 김장경 MBC 사장 쫓아내고 지들이 들어온 그 세력이 그대로 MBC를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도하는 거 보세요. MBC 공영방송 맞습니까, 여러분? 즉, 대한민국 좌익들은 MBC를 자기들 손아귀에서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MBC마저 뺏기면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자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말은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의 독립성.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무슨 공영방송이 독립이야, 독립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이지. 그래서 MBC는 저대로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MBC 제3노조가 그래서 오늘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박문진 2인 의결, 법원 판결 전면 비판. 이 권태선입니다. 이거. 이자는, 권태선 이사장, 이제 고마있다. 많이 묻다. 아이가 빨리 집에 가라, 봐! 도대체 몇 년째 앉아가지고 그 MBC, 어휴,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말. 와, 지긋지긋해. 여기 보면 MBC 노조 성명. 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애초 MBC 문제에 손을 대면 안 됐다. 원래 MBC의 경영권 문제는,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여러분. KBS는 방송법에 따른 국가기관 방송이에요. 근데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MBC의 경영권 문제는 방통위와 박문진, MBC 사이에서 결정되면 되는 문제였어요. 법원이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복귀시키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해야지. 이걸 대법원까지 들고 들어가고 권태선이 좋다고 박수치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대법원이 오늘 확정 판결 낸 거는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들을 민주당이 추천한 구 이사들 6명으로 유지시키면서 직전사장 최승호, 박성재, 안영준으로 이어지는 친민주당, 친민노총 MBC 지배구조가 더 강고하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MBC 제3노조 이야기는 이겁니다. 반쪽짜리 MBC를 그냥 민주당 소유라고 도장 찍어준 대법원을 규탄한다.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적어도 지금의 MBC를 과거에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만나면 좋은 친구 MBC라고 말하진 않는다. 근데 야당이 이런 짓도 합니다. 유희림 방심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사퇴 촉구안과 감사 요구안까지 국회 통과시켰습니다. 유희림. 방심위원장은요, 방통위원장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유일인 방심위원장을 민주당이 왜 사퇴시키려고 하느냐 이걸 보면 제가 나름대로 느끼기는 이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엄청 쫄렸구나 상태가. 3월 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징역형 이상 100만 원 이상 벌금 나오면 이재명 5년 내지 10년 정치활동 못합니다. 끝장납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막바지에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좌익 세력들은요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디어를 잘 활용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우파 정당은 미디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져요. 국민의힘 같은 저런 정당은 율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많잖아요. 민주당은 저기도 율사 출신들은 있지만 미디어, 소위 말해서 선전, 선동성이 강한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인 방심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업계의 청소부입니다. 가짜뉴스 나오면 바로 패스트트랙 올려서 저 심사해 해서 가짜뉴스 막 주의 주고 경고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만들 수가 없죠. 굉장히 그 조심하죠. 앞에 정현주 전 KBS 사장 출신 방심위원장은 이 신청이 들어오면 7, 8개월도 하세월이었습니다. 왜 이거 심의 안 하냐면 접수된 대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은 그렇듯하지만 대한민국 미디어 업계를 가짜뉴스 천국으로 만든 자가 바로 정현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법인카드 그저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 앞에 그 무슨 집에 성결제 해놓고 낮에 지금 유일인 방심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시장의 청소부예요. 청소부. 이 사람이 없으면 가짜뉴스가 창궐할 거예요. 응? 김어준 씨 가짜뉴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마찬가지죠. 근데 왜 민주당이 이진숙, 유일임을 사퇴시키려고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막다른 골목에 왔구나. 드디어 위기감을 느끼는구나. 민주당이. 그래서 일단 언론 미디어 지형부터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뉴스를 쭉 이렇게 브리핑한다고 준비하다 보면 왜 민주당이 갑자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유일인 방심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잘라버리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정략적인 목표가.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시끄러웠던 상임위가 어딥니까? 법사위 정청래. 과방위 최민희 아니었습니까? 왜? 과방위 최민희, 간사 김현 등은 언론을 못 살게 굴었잖아요. 특히 MBC는 그냥 막 포기하지 못한다. 딱 틀어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하자마자 탄핵시켜버리고 언론을 뺏기면 자기들 권력을 잃게 된다.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법사위 정청래는 뭡니까? 법안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거기서 방망이 빨리 두드려가지고 탄핵시켜버린다. 이거 안 해요. 국회 본회의장으로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권력을 어떤 식으로 칼자루를 쓰느냐를 잘 이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왜 유일인 방심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할까? 다급해진 거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